자, 이 시간에는 5단원 된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소리는 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음화라고 얘기합니다. 된소리 되기.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기역, 디귿, 비읍과 관련된 된소리, 그다음에 어간 받침에 관련된 된소리로 2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자와 관련된 된소리, 그다음에 관형사형과 관련된 된소리, 그리고 합성명사, 사이시옷과 관련된 된소리,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된소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된소리라는 것, 경음, 즉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된소리가 뭐가 있죠? 자, 먹었다, 먹었다라고 쓰고 우리는 먹었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따 같은 거, 즉 쌍디귿.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쌍디귿처럼 이렇게 이 소리 자체를 우리가 된소리, 경음이라고 하는데, 쌍기역도, 뭐 깍두기 할 때의 쌍기역도 그렇고, 자, 그럼 벌써 여러분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쌍기역, 쌍디귿,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쌍, 비읍, 그리고 쌍시옷, 쌍지읒. 자, 이렇게 5개의 소리가 바로 경음입니다. 끄, 뜨, 뿌스, 쯔라고 발음할 수 있는 이 소리들이 바로 경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음화라는 것, 된소리 되기, 경음화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비음화가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이 비음화고, 구개음이 아니었던 것이 구개음이 되는 것이 구개음화 하듯이, 경음화라는 것은 경음이 아니었는데 경음이 되는 것이 경음화, 된소리 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끄, 뜨, 뿌스, 쯔가 되려면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그드부스즈가 있어야 끄뜨부스즈도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과 같은 것이, 즉 먹었다가 먹었다가 되고, 그렇듯이 경음이 아니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하여 경음이 되는 것이 바로 경음화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발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역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경음이 되는 그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까도 말했듯이 6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경음화되는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받침으로 기역, 디귿, 비읍, 이 3가지. 이 기역, 디귿, 비읍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자음 같아요. 아까 파열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할 때도 나왔었죠? 비음화 할 때도 기역이 비음을 만나서 이응으로, 디귿이 비음을 만나서 니은으로, 비읍이 비음을 만나서 미음으로. 자, 이렇게 비음화 할 때도 이 3가지의 자음들이 아주 주축을 이루었는데, 지금 경음화의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또 나오네요. 받침으로 쓰인 기역, 디귿, 비읍이 된소리가 된답니다. 어떤 조건에서? 자, 24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으로 쓰이는 기역 계열, 그러니까 기역으로 대표 소리가 날 수 있는 나머지 그 격받침 또는 이 쌍기역 같은 애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역시 마찬가지로 시옷, 쌍시옷, 지읒 모두 포함하고, 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비읍, 비읍으로 소리 날 수 있는 피읍, 리을, 비읍, 얘네들 다 소리 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리을 비읍이 하나 있는데, 리을 비읍은 분명히 리을로 대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읍으로 대표 소리로 하고 지금 리을 비읍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리을 비읍 중에서도 비읍으로 소리 날 수 있는 그 단어의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읍 계열로 소리 날 수 있는 받침들, 그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연결되는, 아까 말했죠. 쌍기역, 쌍디귿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전부라는 소리가 이 쌍기역, 쌍디귿 5개 전부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얘네들을 만났을 때 누가 된소리로 되냐면 이 얘네들이. 된소리로 되려면 얘네들이 돼야 되죠. 그가 끄로, 드가 뜨로, 부가 뿌로, 스가 쓰로, 지가 쯔로 발음이 됩니다. 가장 쉽게 선생님이 아까부터 예로 들었던 먹었다를 생각해 볼게요. 자, 먹었다, 먹었다.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쓰고 먹었다라고 씁니다. 발음합니다. 씁니다가 아니라 발음합니다. 자, 먹었다. 자, 먹었다. 한번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나오는데, 자, 먹었다에서 일단
어세 쌍시옷은 무슨 대표 받침 발음으로 소리가 나죠? 디귿으로 바뀌죠. 자, 일단 거기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대표 소리로 바뀝니다. 이제 쌍시옷 받침으로 쓰였고 디귿으로 소리가 나죠. 자, 디귿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먹었다. 디귿이 왔죠. 자, 디귿 받침 뒤에 디귿이 왔죠. 그러니까 물론 쌍시옷으로 쓰고 디귿 받침 소리로 냈고 디귿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디귿이 된 소리로 발음된다. 즉 쌍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먹었다가 먹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왜 먹었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나 했더니 이미 경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다 된 소리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어는 바로 기억이 뒤에 어로 넘어간 연음도 일어났죠. 그래서 먹었다. 연음 일어났고 대표 받침 소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경음화 일어났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이. 자, 국밥. 자, 국밥. 왜 국밥이라 쓰고 모두가 국밥이라고 읽었는지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음화가 됐어요. 왜? 경음화 된 건 다 알겠어요. 된 소리 됐다는 건 알겠는데 왜 됐냐고? 자, 그 조건이 경음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1번 조항이 가장 비중이 큰 받침으로 앞에 기역 계열과 디귿 계열과 비읍 계열 다음에 그드브 스즈 이렇게 5개 중에 하나가 따라 나오게 되면 이 그 따라 나온 애들 중에 그 자음들이 된 소리로 바뀝니다. 앞에 그 받침 조건들과 결합했을 때. 그래서 국밥이 되고 그다음에 다 기역 계열이니까 넘어갈게요. 디귿 계열. 자, 뻗대다라고 쓰고 뻗대다. 이렇게 뜨가 되고 자, 역시 쌍시옷도 디귿 계열이지만 자, 그래서 있던 이렇게 되고 치읓도 디귿 계열이죠. 꽃다발이라고 쓰고 꽃다발로 되고 자, 이게 다 경음화,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들이 다 1번 조항에 해당하는 얘들입니다. 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곱셈, 갑자기. 다 깊고. 굉장히 경음화는 진짜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음화되는 조건의 그 1번만 정확히만 알고 있어도 된소리 되는 그 현상을 많은 부분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간과 어미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긴 하지만 문법 쪽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그 의미를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간과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미 부분은 뒤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죠. 자, 어간 받침, 어간으로 쓰인 즉 용언으로 쓰인 그 받침 중에서 니은 미음 뒤에 된 소리가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자, 어간이 나오면 당연히 어미가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어간 받침으로 니은 계열과 미음 계열 다음에 역시 그 5개 중에 4개입니다. 아까 그드브스즈,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했었는데 그드브스 중에 비읍 빠지고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이 4가지 비읍 없음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비읍 없음이 되는 이유는 지금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 중에서 어미에서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읍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이렇게 따라 나올 때, 즉 어간 뒤에 니은이나 미음의 어간 뒤에 그드, 스즈가 올 때 누가 된 소리로 된다고요? 뒤에 있는 그드, 스즈가 끄뜨, 스즈가 되는 것이 바로 2번 조항에 해당하는 된 소리인데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예를 좀 볼게요. 자, 일단 그냥 순수하게 미음만 있는 경우와 리을 미음 있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뭐 삼고 싶다. 자, 이제 문장 중에 여러 문장 중에 나올 텐데 삼고. 자, 삼고라고 쓰고 우리가 삼고라고 하지 않고 삼고라고 발음하는데 즉 된소리 경음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삼다, 삼고, 삼은이, 삼아서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입니다. 자, 용언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 계열입니다. 뒤에 그드 스즈 중에 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음 뒤에 기역이 나왔을 때의 조건, 어간과 어미의 조건일 때 이 뒤에 나오는 기역이 그 같은 계열의 경음인 쌍기역 끄 발음으로 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고. 자, 너와 닮고 싶다. 하늘을 닮고 싶다. 자, 닮고 싶다도 담고라고 발음하지 않죠. 닮고라고 하는 이유가 자, 리을 미음 역시 리을로
리을 미음에서 자, 담다 미음이죠. 리을이 아니라 미음이죠. 즉 니은과 미음 뒤에 결합되는 그드스즈입니다. 담고 담지. 자, 담고 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음 다음에 기역이 왔어요. 또는 미음 다음에 지읒이 왔어요. 경음이 되겠죠. 그래서 담고가 아니라 담고라고 쓰고 담고 그 다음에 담지 점지가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자, 니은 계열의 기역 신고. 자,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 경음화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들이 나왔는데 물론 주의해야 될 예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피사동 전미사가 있을 때는 그것은 경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안기다 아니고 안기다. 그러니까 안다 안기다. 감다 감기다. 이렇게 피동 전미사가 쓰였는데 기가 쓰였는데 아무리 니은이나 미음 뒤에 기역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경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피사동 전미사 기로 쓰였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얘들도 한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경음화 중에서도 어간 어미의 문제인데 어간 아까 2번은 이제 니은과 미음의 계열이었는데 자, 이 세 번째는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 대표 소리를 리을 비읍 여덟 또는 넓다해서 리을 비읍이 리을 대표죠. 그 다음에 리을 티읕은 할다, 훌다 해서 리을이죠. 자, 이렇게 리을 대표로 소리 날 수 있는 받침인, 겹받침인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일 경우에 뒤에 역시 어간 어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읍 빠지고 4개 자음,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얘네들은 된소리가 된다라고 한 것이 3번,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사실 같은 유형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경음화 조건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자 넓게, 자 넓다, 넓게, 넓게라고 발음하지 않죠. 넓게가 되는 이유는 리을 비읍이 리을이고 대표 소리가 리을 다음에 뒤에 그드 스즈라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뒤에 조건이 경음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자 할다, 훌다, 훌소, 떨지, 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연습 문제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음이 이제 거의 뒷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경음 조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1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2, 3번 살펴보았고 네 번째 한자어에서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한자어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한자어라는 어휘의 종류가 이제 있으니까 물론 우리 한국어 중에는 한자어의 비중이 좀 큰 편인데 한자어 중에서 모든 한자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리을 받침으로 끝났을 때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는 한자 중에서 뒤에 디귿, 시옷, 지읒 점점 그 5개 중에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첫 번째 비중 큰 거는 5개 모두 해서 쌍기역부터 쌍지읒까지 갔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어간 어미 문제에선 비읍이 없다 하여 비읍 사라져서 4개의 그 된소리 되는 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자어 부분에서는 그나마 기역도 없고 그다음 비읍도 없네요. 그래서 디귿, 시옷, 지읒 요 세 가지를 만났을 때 얘네들이 된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스즈가 뜨스즈가 될 거예요. 앞에 음절이 리을 받침으로 끝났을 때. 자, 갈등. 누가 봐도 한자어죠. 갈등이라고 쓰고 갈등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요거의 예를 한번 이제 이 한자어의 문제를 같은 글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발전이라고 쓰고 발전 됐죠? 그 다음에 시옷에 해당하는 거 발사라고 쓰고 발사라고 하죠. 자, 한자어 발사 또는 발설. 자, 이런 것들이 한자어이고 리을로 끝났고 뒤에 스가 와서 쌍시옷인 발사 됐습니다. 그다음 발달. 자, 발달이라고 쓰고 발달 됐죠? 자, 그럼 발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굳이 유사한 형태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역하고 비읍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자, 비읍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발 아니죠. 분명히 발발 한자어고 리을로 끝났고 그런데 뒤에 비읍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발사나 발전이나 발달과는 달리 경음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럼 기억도 경음이 되는 조건을 아무리 찾아도 경음이 안 나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발굴하다 있죠? 발굴. 발굴 아니죠. 발굴이네요. 역시 한자어에서 리을로 끝났을지라도 받침에 리을이 있을지라도 뒤에 기역이나 비읍이 올 경우에는 경음이 되지 않고 나머지 디귿, 시옷, 지읒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경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자어에서 경음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얘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발동, 결도, 말살, 불소, 일시 다 얘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한자어도 직접 어떤 한자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자 계열을 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또 물론 발음은 좀 다르겠지만 그 원래의 그 한자 발음하고는 다르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경험되는 조건을 살펴볼게요.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는 된소리를 쓴다.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자, 관형사형 어미는 무엇인가를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할 뭐. 자, 여긴 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을 그랬다. 후회하면 안 될 건데, 자, 후회하고 있어요. 뭐뭐 할 것을 그랬다. 자, 할 것을. 자, 관형사형, 뒤에 의존명사인 것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형 리을이죠. 자, 그래서 이 리을 다음에, 관형사형 리을 다음에 그드, 부스즈 다시 5개의 원상 복귀했습니다. 이 5개의 그 자음들이 오면 얘네들을 다 경음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 것을이라고 쓰고 물론 한번 휴지를 두어서 따로 읽을 때는 할 것을이라고 경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단어처럼 빨리 읽을 때는 경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할 것을. 자, 갈 데가 많다. 갈 데가. 자, 디귿으로 시작된 그드부스즈. 자, 그드부스즈. 하나씩 얘가 있네요. 갈 데가. 자, 할 바를 모르겠다. 할 수는 있다. 할 적에 뭐뭐 하다. 갈 곳. 자, 이렇게 관형사형 리을 다음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드부스즈는 경음이로 발음을 해서 끄뜨부스즈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경음이 되는 조건을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명사의 경우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지는 않고 또 이렇게 형태적으로 눈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진 않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합성명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와 명사가 이제 같이 결합하여서 한 명사처럼 된 건데 여기 또 사이시옷 문제까지 같이 결합이 됩니다. 이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는데 의미상으로 또는 기능상으로 볼 때 사이시옷이 들어있다고 보이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하고 고리가 합쳐져서 문고리라는 단어가 됐을 때 문의 고리, 그러니까 문에 달린 고리 이런 식으로 어떤 관형격 기능을 지닌 사이시옷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이시옷까지 들어가면 니은시옷 안 되겠죠. 사이시옷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의 기능은 있으나 형태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 합성명사의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는 그드부스즈를 경음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라고 쓰고 문고리, 뭐 신바람, 신바람, 산새, 손재주 아니고 손재주, 자 길가라고 쓰고 길가 이렇게 합성명사 다 어떤 단어들이 다 결합된 합성명사인데 관형격 기능을 지닌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런 경우에 뒤에 그드부스즈가 따라 나올 때 경음으로 발음을 하는 그런 예들이 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 발음 중에서 경음으로 소리 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분류하여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 단어를 발음할 때나 문장으로 쓸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쓸 때는 물론 표기상으로 맞춤법에 맞게 쓰지만 발음을 할 때는 다 경음으로 되는 조건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비중 있는 것들을 1번 문항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 6단원 그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6단원 아니고 5단원인데. 그렇죠. 예. 괜히 단원 이름을 말했네. 그럼 어떡하지? 마지막 것만 예. 자, 그럼 이상으로부터. 예. 네. 자, 이상으로 5단원 된소리 대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